제4장 라몰 저택. 그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여기가 마음에 든 것일까? 여기에서 마음에 들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롱사르. 라몰 저택의 호화로운 살롱에서는 모든 것이 다 줄리앙에게는 신기하기만 했지만 한편 줄리앙을 안중에 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검은 옷을 입은 창백한 청년이 아주 기묘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라몰 부인은 특별한 손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날에는 줄리앙을 심부름 보내 자리를 뜨게 하는 게 어떠냐고 남편에게 제안해 보았다. 시험하고 있는 일은 어디까지나 해보고 싶소. 삐라르 사제의 말로는 가까이 놓고 사용하는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요. 반응이 있는 자가 아니면 기대할 수 없다고 말이요. 그 사나이에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요. 그 위에다 그는 벙어리에 기머거리나 마찬가지요. 사정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살롱으로 오는 무리들의 이름과 그 성격에 대해서 간단한 노트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첫 줄에는 이 집안의 친지가 되는 대여섯 사람의 이름을 써 넣었다. 그것은 줄리앙이 기분파인 후작에게 귀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있으면 아첨의 말을 해오는 무리들이었다. 모두들 보잘것없는 자들로서 하나같이 비굴한 무리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귀족 사회의 살롱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종류의 무리들을 위해서 한마디 변명해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들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비굴한 것은 아니다. 후작에게서 형편없는 취급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버렸지만 라몰 부인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을 때에는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 사나이도 개 중에는 있었던 것이다. 이 집안의 주인 부부의 성격에는 거만과 권태가 너무 깊이 배어 있었다. 자신의 우울함을 덜기 위해 남을 손상시키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으므로 참다운 벗은 생길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비오는 날이라든가 어쩌다가 닥쳐오는 어쩔 수 없이 우울한 순간들을 제외하면 평상시 누가 보더라도 두말할 것 없이 예의 바른 부부였던 것이다. 줄리앙에게 마치 아버지처럼 호의를 베푸는 그 대여섯 사람의 아첨꾼들이 이 라몰 저택을 등져버린다면 후작 부인은 고독을 뼈저리게 맛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 위에 이러한 신분의 여자에게 있어서 고독이란 차마 넘기기 힘든 일이었다. 그것은 인기가 없다는 증거였다. 후작은 아내에 대해서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살롱에 충분한 사람이 모여들도록 배려를 했다. 단 손님은 귀족원 의원 따위가 아니다. 후작의 견해로는 귀족원에서 새로 동료가 된 자들은 친구로서 집으로 초대하기에는 신분으로 보아 불만스러웠고 손 아래 사람으로서 출입을 허락하기에는 재미가 없었다. 줄리앙이 이러한 속사정을 안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당시 정부의 정책 등은 시민 계급의 집안에서는 화제가 되었지만 후작 등에 속하는 계급의 집안에서는
시국이 아주 위급할 때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권태 속에 잠긴 세기에 있어서도 오락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강해서 가령 만찬해가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후자기 살롱에서 자태를 감추기가 무섭게 모두들 이내 도망쳐 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신이라든가 성직자라든가 국왕이라든가 요직에 있는 인사라든가 혹은 궁정의 비호를 받고 있는 예술가라든가 모두들 정해진 평가를 야유만 하지 않으면 된다. 베랑제라든가 야당의 신문이든가를 볼테르라든가 루소라든가 요컨대 다소나마 솔직한 말을 하는 무리들을 칭찬하지만 않는다면 아무 일이 없었다. 특히 정치단만 모조리 제외해버린다면 그 무슨 논의를 하든 자유였다. 10만 액기의 연수가 있든가 청색 수장의 포상자라든가 그 누구든 이러한 살롱의 헌법에 맞설 수 있는 자는 없었다. 조금이라도 활발한 의견을 말하거나 하면 천하다는 말을 듣는다. 분위기는 고상하고 예절면에서도 완벽하고 서로 호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권태로운 빛을 읽을 수가 없었다. 어리상 얼굴을 내밀러 오는 청년들만 하더라도 사상적 경향을 의심받을 만한 말을 하거나 금지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들키는 것이 두려워서 로신이라든가 그날의 날씨에 대해서 약간 재치 있는 말을 늘어놓은 후엔 그뿐 입을 다물고 마는 것이다. 줄리앙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평소 좌석의 대하에 활기를 띠게 하는 것은 라몰씨가 망명 중에 알게 된 2사람의 자작과 5사람의 남작이었다. 모두들 6,000프랑에서 8,000프랑의 연수가 있는 사람들로서 그 가운데 4사람은 일일 신문, 3사람은 프랑스 신문 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1사람은 매일같이 궁정의 일화를 얻어듣고 왔으며 그의 얘기 속에는 멋있다는 말이 뻔질나게 섞여 나왔다. 알고 보니 그 사나이는 훈장을 5개나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개 3개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대기실에는 맞춤옷을 입은 10명의 하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하룻밤 내내 15분마다 아이스크림과 차를 내놓았다. 그리고 12시경이 되면 가벼운 야식 같은 것이 샴페인과 곁들여 나왔다. 줄리앙이 가끔 야식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황금색 찬란한 살롱에서 평상시 주고받는 회화를 그토록 진지하게 듣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줄리앙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은 혹 자기의 말을 비꼬고 있지는 않나 하고 가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적도 있었다. 내가 암기하고 있는 메스트르 시의 저작엔 보다 더 재치 있는 말이 나오지. 그래도 역시 아주 따분할 정도인데 이 정신적 질식 상태를 깨달은 것은 줄리앙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어떤 자는 그저 아이스크림을 마구 먹어대서 따분함을 쫓아내고 있었고 어떤 자는 그날 밤 다른 곳으로 가서 라몰시 댁에서 돌아오는 길인데요. 그곳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글쎄 러시아에서는 하는 따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참아 넘기는 것이었다. 아첨 군중의 한 사람으로부터 줄리앙이 들은 바에 의하면 라몰 부인이 왕정복구 이래 군수라는 지위에 만족해온 딱한 르브르기뇽 남작을 이 살롱에 20년 이상 줄곧 다닌 공으로
현의 지사까지 만들어준 것은 반년도 채 되기 전의 일이었다 한다. 이 특기할 만한 사건이 이러한 손님들의 열의를 한층 더 부채질했다. 그때까지는 사소한 일에 화를 내기도 했겠지만 그때부터는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후작 부처가 예의를 잃을 만한 언동을 취할 적은 여간해서는 없었지만 때로는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가혹한 일을 짤막한 말로 속삭일 때가 있었다. 벌써 줄리앙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두세 번 엿들은 적이 있었다. 이 귀족 부부는 폐하의 의가에 배승을 허락받은 귀족의 자손이 아닌 한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경멸하는 본심을 감추지 않았다. 줄리앙은 십자군이라는 말을 들을 때만 그들의 얼굴 위에 경이 어린 참다운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틀에 박힌 경의를 표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곳에 표리가 있는 듯한 냄새가 풍겼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